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을 가르칠 때, 그리고 초등수학을 진행할 때, 그리고 또 그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그리고 가장 핫한 딱 하나의 주제를 제가 정확히 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단 하나의 주제는 초등 때 심화를 잘 다루고, 그리고 초등 때 심화를 잘 파고들어야 그 실력이 그대로 이어져서 고등 심화를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고등 심화 문제는 곧 명문대를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킬러 문항들이니 초등 때 심화를 파고들거나 아니면 심화를 잘 해내거나 심화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 아이들의 수학 미래는 없다. 특히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 그리고 킬러 문항을 다 맞춰서 수학 만점 또는 수능 1등급을 이뤄낼 방법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주장을 들으면, 그리고 또 이 주장이 워낙 교육 정보를 다루는 여러 매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난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 일종의 세뇌 비슷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학원 원장도 또 선생님들도 하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구나. 남들도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고 저 선생님도 저렇게 얘기하니 뭐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장은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고, 그런 주장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그 문장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정말 팩트에 기반한 얘기는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등 때 심화 문제를 잘 다루고 잘 파고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낑낑 매면서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그러한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고등수학 심화도 잘 하게 된다. 따라서 초등 심화는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내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주장. 여기서 가장 잘못된 포인트는 무엇인지, 우선 첫 번째, 초등 심화 문제의 심화라는 단어와 고등 심화 문제의 심화라는 단어, 이 둘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전제입니다. 워딩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고,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마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심화처럼 보이게. 왜? 어차피 심화니까. 초등 심화도 심화 문제, 그리고 고등 심화도 심화 문제. 따라서 심화라는 단어로 워딩을 해버리면, 그리고 심화라는 단어로 네이밍을 해버리면 일견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초등 심화를 못하면 넌 당연히 고등 심화도 안 된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가 맞으려면 단어 자체의 뜻, 그리고 명명 자체, 그리고 네이밍 자체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왜 잘못됐냐? 초등 심화의 심화는 고등 심화의 심화랑 전혀 결이 다릅니다. 하나도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초등 심화 문제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초등 어려운 문제, 아니면 초등 베베 꼬아놓은 문제, 아니면 초등 그냥 풀기 힘들게 일부러 만든 문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 심화 문제집을 만든 분들은 발끈하실 거예요. 아니, 초등 심화를 왜 심화 취급을 안 해? 그리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해석을 해? 뭐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한 초등 심화
대해서, 그리고 초등심화는 사실은 심화가 아니다라는 제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심화 문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은 대부분 고등과정 맨 뒷부분, 한마디로 미적분, 그리고 이과는 과거에 선택 과목이 아닐 시에는 기하 벡터가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 문제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고, 미적분 범위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출제된 문항을 직접 오늘 가지고 나와서 조금 있다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미적분만 달달달 파서 문제가 풀리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베이스 캠프, 세컨드 베이스, 서드 베이스, 이렇게 수학적 지식이 차곡차곡 몇 년 동안 축적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연계해서 풀어내는 문제일까요? 고등 심화는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절대 단순 심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심화 문제라고 또는 고등 심화 또는 고등 킬러라고 네이밍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문제들입니다. 더 정확히 제가 정의를 그리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고등 심화 문제는 고등 융복합 연계 심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단원들이 어울리고 심지어 각각 다른 과정까지, 다른 학년의 과정들까지, 예를 들면 미적분 문제를 푸는데 심지어 중학교 개념도 이용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다양하고 계층적인 그리고 연계적인 계통적인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그것들을 사고력으로 통합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서 결국 문제 해결에 이르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그렇게 이루어내도록 이끄는 힘, 그것은 심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수학을 연계와 통합 그리고 통섭으로 바라보는 융합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 심화 문제는 그런 융복합 개념 그리고 단원과 단원을 연계하고 복합화시키고 융합시키고 그것들을 연결해내는 그러한 종류의 심화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 심화는 어떤 문제들이냐?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서는 배우는 개념이 깊이가 얕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단원들이 고등 수학처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운 단원 내에서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단원별 심화 문제가 초등 심화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 단원별 심화 문제와 융복합 심화 문제의 가장 큰 차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우리 아이가 초등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고등 수학의 킬러 문항을 아주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가 될지, 그런 전략과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 심화는 왜 고등 심화와 견줄 수가 없는지, 그리고 초등 심화를 아무리 풀어도 고등 심화의 연계와 융합 능력이 별로 큰 연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수능 킬러 문항이 대략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 심화는 심화 문제집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소위 스스로 심화라고 자칭하는, 그리고 이 정도는 심화 문제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책들을 보시면 다 단원별로 연산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문장을 비비 꼬거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보이는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개념을 몇 학년 거를 적층시켜서 누적시켜서 그것들을 접근하게 하거나 그런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 심화를 파고들면 단원별 심화를 파고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전 영상들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던 더럽고 지저분한, 한마디로 심화를 위한 심화 문제, 그리고 틀리기를 위한 심화 문제, 이러한 아주 치졸한 문제들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낑낑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한마디로 지저분한, 그리고 풀어도 별로 수학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심화 문제들도 풀다 보면 끈기도 늘고 인내심도 늘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해결에 손톱만큼의 도움이라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끝까지 도전해서 풀어내고 그 지저분한 문제를 풀어서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원 스텝이라도 발전이 되는 애들은 이미 수학을
잘하는 애들 밖에는 안 된다는 거. 바로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나쁜 결과, 제가 늘 강조하죠. 수학에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수학을 때려치게 되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그 초등심화 문제가 뭐라고 초등심화 문제를 풀게 강요하고 주입하고 그리고 아이를 내몰아서 결국 얻는 게 수학을 뒤돌아서게 만드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의 오만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그러한 초등심화는 절대 해서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위 0.5%, 1%의 수학 영재나 천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일반적인 아이들, 절대 초등심화를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심화를 풀어야 고등심화를 풀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마치 초등심화와 고등심화가 같은 심화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그 한심한 네이밍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초등심화를 파고드는 것에서 손을 떼고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본과 응용 정도로 초등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현명한 판단과 전략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왜 초등심화와 고등심화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초등심화를 심화라고 부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30번 문제. 수능 30번 문제라고 하면 앞에 문제를 다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은 앞에 문제는 거의 다 맞추죠. 보통 킬러 문항이 수능은 뭐 21번, 29번, 30번, 그리고 요번에 선택으로 바뀌면서 앞쪽에도 킬러 문항들이 좀 더 배치가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수능에서 맨 마지막 문제는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걸 풀어내면 사실은 서울대학교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수학이 만점이 나올 테니까. 앞에를 실수로 틀렸다? 뭐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앞에를 실력이 빵빵해서 잘 풀어냈고 다 맞았는데 마지막 문제까지 맞췄다면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뭐 수석을 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킬러 문항인데, 이 킬러 문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에 대한 조건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가 fx의 조건 첫 번째,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a 괄호 열고 x-b 괄호 닫고의 제곱 플러스 c이다. 단 a, b, c는 상수이다. 이런 조건이 첫 번째 주어졌고요.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4-2의 ft dt이다. 한마디로 fx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두 개의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네가 fx를 찾아내라. 그리고 만약에 찾아냈다면 그 fx를 인테그럴 해서 인테그럴 0부터 6까지 fx dx를 구해내라는 거고, 그게 분수로 나오니까 p분의 q라고 가정을 하고 최종 답은 p 플러스의 q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제가 언뜻 장황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수능 문제를 왜 이렇게 다 읽어드렸냐면, 물론 이 지금 문제를 읽는 그 와중에 전혀 못 알아듣는, 아니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외계 언어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초등생 여러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선행을 안 했다면 당연히 정말 외계어 같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적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x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네가 찾아내서, 왜냐하면 fx에 a, b, c라는 상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a, b, c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찾아낸 거를 이용해서 인테그럴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적분 문제인데, 그러면 수능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미적분만 공부를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건가요? 이 문제가 풀립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처럼 초등 분수를 배우면, 그 분수를 잘 배우면 분수 안에 있는 문제를 맞추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출제는 미적분에서 나왔지만
이 문제의 핵심,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급소는 중3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루트로 조건이 주어지는데 중3-1 제곱근 정의, 정확히 말하면 근호의 존재 조건을 이용해서 그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식, 그리고 그 주어진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그 숨어있는 히든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은 이 문제에서 따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조건을 풀기 위해서 무리수 또는 근호의 존재 조건을 구하라 라는 힌트도 안 줍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문제인데 사실은 중3의 근호의 존재 조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곱근의 정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급소가 된다는 거. 물론 그거 말고도 급소가 여러 개가 나와요. 수원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수학 하에서도 나오고. 한마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석 4권 플러스 중3-1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거. 5개 과정에 서로 다른, 그리고 학년도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심화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멋진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배운 수학 과정이 과정별로 튼튼히 잘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이 프랙탈, 한마디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 문제 해결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아니 그런 킬러 문항 그리고 그런 심화 문제를 초등 심화에 감히 비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고등 심화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초등 심화를 아까 제가 심화라고 부르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그냥 초등 심화는 비비 꼬아놓은 문제, 연산을 어렵게 만든 문제, 그리고 문장을 돌려깎게 한 문제, 대부분 그런 것들이 심화 문제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그런 심화를 감히 이런 고등 심화에다가 비교하고 견줄 수 있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는 또는 그릇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주장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심화에 관한 또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하나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아주 자세히 세세히 살펴본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초등 심화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초등 정말 심화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초등 심화를 안 하면 중등 심화도 안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 심화를 어떻게 푸는데? 그런 킬러 문항,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단원들이 어우러지고 다양한 학년들이 서로 콜라보를 해서 그렇게 융복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또는 이렇게 제 얘기에 고투리를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완벽히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쐐기를 박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화 배척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화를 무시하자는 그러한 심화 무시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화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화를 안 한다는 것은 고등 심화 문제를 풀기를 포기하는 거니까. 고등 심화 문제, 한마디로 그 멋있는 융복합 심화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심화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건 바로 초등은 기본하고 응용까지만 하고, 그리고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면 중등 기본 문제를 풀 때 초등 심화가 거의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초등 심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초등 심화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수학 실력이 느는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나 초등 때 초등 심화를 파고들고 초등 과정을 하면서 초등 심화까지 파고들면 아이들이 수학에 정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커지고, 그리고 시간이 늘어질 확률이 훨씬 커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초등을 기본하고 응용 정도 수준으로 하고 중등으로 넘어가면 중등의 각 단원들의 기본 문제를 풀 때 정말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초등 심화 또는 초등 심화에 등장할 만한 문제들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초등 심화를 파고들지 않았는데 중등 기본을 하면서 초등 심화를 커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등도 심화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중등도 기본, 아주 일정 수준의 응용. 저는 그 응용도 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중등을
원리와 개념을 탄탄하게, 그러면서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빨리 고등으로 올라가면 고등과정 기본을 배울 때 중등 심화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놀랄만한 정도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초등 때 초등 심화를 하지 않고 중등 때 중등 심화를 하지 않았는데 초등 심화와 중등 심화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는 딱 마지막 고등에서 융복합 하이브리드 융복합 심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 과정에서 융복합 심화를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왜? 문제들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졸한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원과 여러 학년들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졸하게 한 단원만 갖고 깊게 파고드는 단원별 우물형 심화 문제, 단원을 아주 좁게 파고 내려가는 그러한 문제들은 아예 다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등 심화 문제, 특히 평가원 모평 문제, 그리고 평가원 수능 문제의 심화 킬러 문항들은 너무 멋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풀면서 심화 능력을 키우고 심화 능력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 수학 인생 역사상 심화는 딱 마지막 고등 심화에 한 번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이러한 좋은 수학 교육의 정복 전략을 왜 우리 아이에게 하루라도 빨리 적용을 안 시키는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듭니다. 꼭 명심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심화는 초등 심화 필요 없고 중등 심화 필요 없다. 초등 기본 응용까지 하고 중등 기본을 가면, 그리고 중등 기본을 진행하면 초등 심화는 거의 다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다. 그리고 중등도 중등 기본,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응용까지만 하고 고등을 넘어가면 고등 기본을 할 때 중등 심화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전 과정, 교육 과정의 전 과정을 다 배우고, 그리고 단원과 단원들을 머릿속에 잘 넣은 다음에 최종 가장 멋진 심화 문제, 한마디로 융복합 심화 문제를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권하고 권장하는 바입니다. 초등 심화 안 풀어도, 중등 심화 안 풀어도 고등 심화, 융복합 심화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고등 융복합 킬러 심화 문제를 푸는 능력은 단원별 좁게 파고 들어간 지저분한 문제를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초등 과정의 기본 개념, 중등 과정의 각 단원의 기본 원리, 그리고 고등 과정의 진짜 기본 원리와 개념만 탄탄하게 잘 쌓아 올렸다면 지엽적이고 지저분하고 골탕 먹이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심화 문제를 안 풀었다 해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고등 심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고 아주 자신 있게 초등 심화 건너뛰세요. 그리고 중등 심화 건너뛰세요. 그리고 그렇게 초등, 중등을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내면서 고등 수학까지 올라오세요. 그리고 고등 수학에서 각 단원의 원리들 그리고 개념들만 잘 차곡차곡 쌓아낸다면 능히 융복합 심화, 수능 킬러 문항도 잘 풀어내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